최근에 들어선 청년 창업 공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개점 홍보 효과와 주목도가 낮아지면서 성수기인데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초복을 맞아 오늘도 35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복날 많이 먹는 삼계탕 대신 전복이 더위를 물리치기 위한 인기 품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흥 도양산업단지가 일반 산단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다 됐지만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정 폐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화학 방제함이 여수에 배치됩니다. 이 방지함에는 각종 방제 장비는 물론 유해가스 감지 센서 등을 갖추고 유출되는 화학물질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또 지역 상권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지자체가 곳곳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점 이후 집중되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성수기인데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시가 주도하는 창업 지원 매장으로 지난해 초 출범한 순천 청춘창고. 옛 양곡창고의 정취를 살리면서 신세대 감각을 입혀 개점 당시부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문을 연 지 1년을 넘긴 지금 매장 내부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배낭족 여행 성수기인데도 체감 매출은 지난해 70% 수준. 개점 홍보 효과와 주목도가 낮아지면서 여행객의 발길이 줄었고 고정 고객들도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와본 사람들이 더 오려고 하고 추천을 해야 되는데 젊은 층을 유입시켜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며 전라남도가 지원해 만든 순천 청춘웃장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14개 매장 공간을 마련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점포는 커피숍 단 한 곳. 개점 러시는 반짝 효과에 머물렀고 청년 업주들 간의 갈등까지 불거져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짜증도 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트러블이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못 버틴 친구들은 나가버리게 되는 거고. 지난 4월부터 전남도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은 순천시의 핵심 대책은 신규 참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입니다. 마케팅, 그다음에 시제품 개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기가 창업의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최근 여수 재래시장에도 청년 주도의 먹거리 창업 공간이 문을 여는 등 지역별 경쟁까지 치열해지는 상황. 이제 매장 확보와 창업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홍보와 새로운 아이템 개발 등 꾸준한 사후 관리가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복인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순천 황전 36도를 최고로 광양 34, 고흥 32.3, 여수 30.7도를 각각 기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 내외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폭염이 조금씩 절정에 달하면서 온열 질환과 가축 폐사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출동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온열 질환 출동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연령대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폭염 구급대를 운영해 온열 환자 이송에 대비하고 있다며 노약자들의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복날하면 생각나는 음식 바로 삼계탕이죠. 이 공식을 깨기 위해 바다의 산삼으로 불리는 전복이 도시민 입맛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로컬푸드 직매장. 초복을 맞아 완도 전복이 장장 300km를 달려왔습니다. 폭염특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복 앞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마트에는 모르겠어요. 좀 자른 게 오니까. 여기는요? 여기는 좀 굵은 게 오잖아요. 저는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싱싱한 맛으로. 여름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즐겨 찾는 복다림의 대명사 삼계탕에 적어도 전복 한 마리를 넣고 삼계탕 대신 아예 전복죽,
전복회로 원기를 회복하라며 산지에서 전복 3톤이 공수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어머님 그리고 가족들 이번에 전복 갖다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전복장과 전복 절편 등 다양한 가공식품들도 이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싱싱한 전복을 앞세운 직판 행사장에서는 미역과 김, 꼬시래기 등 다른 특산품도 도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껍데기를 벗긴 순살 전복과 더불어서 또 이제 냉동 전복 그리고 가공 전복을 선보임으로써 앞으로 이제 전복을 소비하는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완도군은 도시민들이 산지의 싱싱한 맛에 눈을 뜨면 전복의 판로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고 대도시 직판장을 공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립대 총장들이 간담회를 통해 대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순천대와 부산대 등 전국 7개 국립대학 총장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학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국립대 육성 방안과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최근 대학 기본 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국립대 4곳이 탈락한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LG화학이 여수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이르면 다음 주 이사회를 열어 여수 국가산단에 제3공장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투자 계획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LG화학 측은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투자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흥 도양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 도 일반 산단으로 지정됐지만 개발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고흥구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력과 투지 의지를 확인한 뒤 더 이상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정 해제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도양산단 개발 사업은 고흥읍 도양읍 봉암리 일대의 육지와 그 앞바다를 매립해 268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하는 개발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778억 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008년 곧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2013년 7월 실시 계획까지 승인됐지만 토지 확보 등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고흥구는 실시계획 승인 후 5년 이내에 지정 면적의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한 관련법에 따라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송기근 신임군수도 선거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정 해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그러나 민간 투자자의 자금 확보 계획과 사업 추진 의지 등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투자자의 그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랄지 또 그분들의 사업 의지 그리고 사업 실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저희 지정권자인 전라남도와 최종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개발 전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잘 사는 고흥을 표방하고 나선 민선 7기 고흥군. 구두선에 그칠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국민들은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불볕더위도 반갑지 않은데 최근엔 말벌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크게 늘어 소방관들이 정신없이 분주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진성 기자입니다. 대학 건물 옆 수풀 속에 수십 마리의 벌떼가 모여듭니다. 토종 말벌보다 공격성은 물론 독성도 500배 이상 강하다는 외래종 등검은 말벌입니다. 보호복을 입은 119 구조대원이 살충제와 비닐을 이용해 배구공만한 벌집을 떼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인근에 사는 60대 주민이 벌에 쏘여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벌집 제거를 요청한 겁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벌집 활동량이 왕성해가지고 거의 하루에 10건 이상? 그 정도 이상으로. 이 소방서 구조대에 하루 동안 들어온 신고는 56건.
이 가운데 9건이 벌집 제거 출동일 만큼 관련 신고는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로 장마가 끝난 뒤 말벌의 번식이 왕성해지는 7, 8, 9월에 벌집 제거 신고가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이렇다 보니 벌 쏘임 사고 역시 10건 중 6건이 여름철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무덥고 습한 가운데 통풍도 되지 않는 보호복을 입고 벌집을 제거해야 하는 소방관들은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보호복 자체가 이제 재질이 비닐 재질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덥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제 고충이 심합니다. 소방당국은 벌집을 태워 없애려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화학 방제함이 오는 9월 여수에 배치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 군산에서 국내 기술로 제작된 화학 방제함 2척의 진수식을 가진 데 이어 시험 운항과 장비 성능 시험을 거친 뒤 이 가운데 한 척을 오는 9월 여수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건조된 방제함은 500톤 규모로 기름 회수기 등 각종 방제 장비를 탑재했고 유출되는 화학물질을 실시간으로 탐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남쪽 200m 앞 해상에서 3톤급 낚시어선과 4톤급 소형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낚시어선 일부가 파손돼 인근 항으로 옮겨졌고 외국인 선원 37살 A씨 등 8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낚시어선이 그물 작업을 하고 있던 소형어선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를 운항하던 여객선이 발전기 고장으로 한때 표류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여수 금오도 북서쪽 900m 앞 해상에서 승객 등 90명이 타고 있던 여객선이 발전기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객선 승무원들은 신고 이후 비상 발전기를 돌려 엔진을 작동시킨 뒤 여천항에 승객들을 하선시켰고 선박은 수리를 위해 돌산 신기항에 입항했습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무리됐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황교안 의원이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 이용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인호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배정됐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한편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난 선거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때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지난 6회 때보다 34% 줄어든 293건이었으며 유형별로 보면 기부와 인쇄물 관련 위법 행위 등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불법 여론조사와 거소투표 위법 행위 등이 크게 늘었다며 후보자와 당선인과 관련해 각각 18건과 4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열차가 증편 운행됩니다. 철도공사 전남본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여 동안을 특별 대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전라선에 34회 임시열차를 투입하는 등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본부는 또 동부 지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셔틀버스를 마련했습니다.